2025년 2월 28일 마감 밑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악재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쪽의 관세를 원 플러스 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뭐 편의점도 아니고 원 플러스 원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뭐 가볍게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관세 10%죠. 10%더 매기겠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에 멕시코, 캐나다, 그 다음에 중국에 관세 매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그 얘기를 한 이후에 멕시코와 캐나다에서는 전화를 했는데, 중국에서는 전화가 없었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전히 중국에서 뭐 연락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니네 관세 한번 더 매길게,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관세에 대한 날짜도 계속적으로 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날짜가 뭐 3월 달이라고 얘기를 했다, 4월 달이라고 얘기를 했다, 지금 뭐 혼동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일 미국 쪽에서 하락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경우는요, 박스권으로 이어지다가 박스권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오늘 반등 안 나오면 하락 추세 전환됩니다. 뭐 물론 다우지스의 경우 지지선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는데 박스권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내용은 제가 볼까요, 그냥? 뭐 그냥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할 때도 얘기를 좀 해놨던 건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원래는 박스권으로 이어지다가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지금 아무리 낮다라고 하더라도 43,800포인트거든요. 근데 그 가격을 이탈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박스권 하단 부근이 뭐 한 41,800, 거기에서 뭐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41,600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뭐 박스권 이탈을 했죠. 그러면서 지지선마저 이탈을 하게 되면서 2%대 약세를 보였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박스권으로 지금 반등이 나올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5,77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미니 선물, 미니 나스닥 보게 되면 일단은 반등은 나오는데요. 반등 나오는 거는 그냥 급락에 따른 반발 마수라고 보고 있고, 뭐 장 중에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파에 의해서 국내 증시 거의 3%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가 나와야 될, 그나마 지지가 나와서 버텨야 될 곳이 2550포인트 부근이었는데 이탈을 했죠. 이탈을 하게 되면서 다음에는 어디서 반등이 나올까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2480포인트 이 가격까지 좀 조정받았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1조 넘게 매도를 하고 있죠. 기관도 역시 거의 7,800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1조 8천억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도 역시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4천억만 개인이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2,800억, 기관은 1,200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코스피 2000으로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외국인은 주식 선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좋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 경기가 너무 쉽게 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발생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을 확인해 보게 되면 조금 더 밀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35포인트 부근까지는
뭐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서 시장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섹터 확인해 보시게 되면 그나마 화장품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문제 때문에 1월 달까지 뭐 중국이든 한국이든 밀어내기를 좀 한 것 같고요. 물론 밀어내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미국 쪽에서. 근데 만약에 관세가 붙게 되면 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마 요청을 한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자동차, 반도체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한령 해제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화장품주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일부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는 있겠죠. 리스크는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화장품 미국, 중국 그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여전히 뭐 미국과 중국 쪽으로 안 가는 그런 화장품들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VT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본 수출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미국과 중국의 큰 영향, 매출에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았는데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고 봐야겠죠. 자,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대량의 펜타닐 등 중국산 마약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중심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예정대로 내달 4일 두 나라에 대해서 25%를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도 10%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월 2일 상호 관세 날짜는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10% 추가 관세를 붙게 되면 당연히 희귀금속 관련된 종목들은 반짝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희귀관세가 뭐 희귀금속이 관세를 붙든 말든 미국에서는 어차피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랑 뭐 협의할 건데 그쪽에서 받을 건데 이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됐든 지금 희귀금속에 대한 이슈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자, 다음으로 반도체. 엔비디아가 어제 실적이 잘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3% 상승 출발을 했는데 뭐 물론 시티랑 모건 스탠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예전의 성장성에 비해서 성장성이 둔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장 초반 하락으로 바로 전환이 되었고요. 8%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엔비디아 총마진에 대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총마진이 문제가 아니죠. 중국 쪽으로 엔비디아가 매출의 20%인데 거기에 품목을 더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실적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적이 떨어지게 되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죠. 그 내용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하락으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미국에서 약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그로 인해서 국내의 반도체 관련주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뭐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때리게 되면 당연히 그쪽에서 자동차를 많이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게 대한 문제가 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약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동차 하락은 2차 전지의 하락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뭐 2차 전지와 전기차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나왔던 내용은 에코프로 BM이 유가 증권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쪽으로 이전 상장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철회했습니다. 뭐 향후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뭐 그때까지는 악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이 8만 달러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도 큰 폭으로 지금 약세가 이어졌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가상화폐 관련주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종목 보기 전에 맵을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빨간 건 거의 눈에 안 띄네요. YG 플러스, 키다리 스튜디오, 뭐 중국 한알령 이슈에 대한 이슈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이고요. 쿠쿠홈시스도 역시 동일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스코비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외에는 전부 다 파랗게 질렸죠. 파랗게 질렸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게 되면 그나마 심택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노머스, 실리콘2 화장품 관련주, 그다음에 지노믹트리, DSC 인베스트먼, 오리엔트 전공,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2%가 떨어지고 있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2% 떨어지고요. 에코프로도 6%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 정도는 다 하락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참고로 시총 상위 종목 얘기고요. 그보다 안 좋은 거는 거의 6%가 일반적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종목들은 6% 정도 약세가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이상하게도 매도가 나온 종목들이 꽤 많았죠. 매도가 나온 종목들이 꽤 많았는데 오늘도 매도가 나오는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꽤 많았어요. 그만큼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나마 6%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오늘 잘 버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지지선 이탈하는 종목들 다 체크를 좀 해놨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가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매도가 나왔고요. 현대바이오랜드도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코인테크 동일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솔케미칼,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 뭐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지지선 이탈하게 되면서 뭐 하락하는 모습이고, 여기에서 하나 정도 포함을 할 게 대명에너지가 포함이 안 됐네요. 오늘 매수 타이밍에 나왔던 종목이 대명에너지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YG엔터테인먼트가 NH와 삼성 메리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점도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한 75,000원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요, 이노와이어리스. 뉴스는 없었고요. 뉴스는 없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동반이 되게 되면서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원래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어디였냐면 뭐 21,500원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와야 됐습니다만 지지가 나오다가 바로 윗꼬리가 달리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2만원을 깨고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서 매도를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가 지지선을, 죄송합니다, 지지선 이탈한 건 아니고 3% 밀려서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건데 여전히 괜찮습니다. 여전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4만 7천원이죠. 27만 4천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뭐 흐름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뭐 조금 더 엄밀하게 그어 보게 되면 24만 8천원, 24만 8천원대까지는 조정 받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홀딩하시고 끌고 가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 매수를 한 게 2월 5일날 매수를 했거든요. 2월 4일날 관심 종목으로 들어왔고 2월 5일날 그냥 시초가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약 한 7, 8% 이상은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랜드, 그동안 뭐 상승 매수 타이밍에 나왔다가 횡보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뭐 특별한 이슈는 많이 없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단기 지지선을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서 매도라고 적어놨는데 정확하게는 4,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월요일 날 4,700원 위로 못 올라오면 4,500원대까지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 월요일 날 죄송합니다. 화요일이겠네요. 화요일 날 4,700원 위에서 움직이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 못 올라오면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인테크가 지지선 부근이긴 해요. 지지선 부근이긴 한데 오늘 매도라고 왜 생각을 하고 있냐면 거래량이 234%가 증가를 했어요. 전일 대비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도 상승하는 추세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추세마저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15,000원 지지가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냐면 14,15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지지 조금만 이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주말이나 월요일 날 뭐 어떤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국내 증시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우리나라 신흥장에 그런 내용이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루 남겨놓고 폭탄을 거의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호텔신라도 지지선이 나와야 될 곳이 이 가격인데 뭐 물론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 가격이죠. 39,9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매도가 나와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지금 다시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박스권 하단이 36,0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화요일 날 리스크 관리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밀리게 되면 이건 리스크 관리 해야 돼요. 반등이 안 나오면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라는 거 몇 번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한솔케미칼 2월 13일 날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죠. 그리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데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은 이 가격이었어요. 그 가격이 이제 11만 5천 원이었는데 바로 이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매도라고 적어놨는데 하나 정도 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이거 조금 버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만 8천 원 있죠. 지금 아래에 그려놓았던 10만 8천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한솔케미칼도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9만 원 초반까지. 그러면 거의 10%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도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혹시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약세겠죠. 그러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장의 상승을 미국에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반발 매수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말이나 월요일 날 어떤 뭐 호재적인 이슈가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월요일 날 다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화요일 날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포스코엠텍 9%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선이 나와야 될 곳이 며칠 전에 저점이었죠. 13,600원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것마저 이탈을 하게 되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최대 12,000원은 한번 깨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온 시스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오늘 다 약세죠. 그래서 그나마 뭐 지지선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지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반등 나올 것인가를 보게 되면 저점끼리 쭉 연결해 보게 되면 뭐 4,000원이 되게 강한 지지예요. 그 전까지는
물론 지지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4,16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거의 7, 8%더 하락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 정리하는 방향이 맞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뭐 물론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월요일 날 요거는 좀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거래량은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동반이 되고 있는데, 제가 올릴 때까지만 해도 이탈을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방송을 하면서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대명에너지.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온 종목입니다. 어제 관심 종목으로 어, 체크를 좀 했고요. 오늘 지금 보시다시피 13,3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던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안 좋아서 이 완벽한 저항을 지금 돌파를 못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매수 타이밍이 나와서 이렇게 체크를 좀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노와이어리스, 하이브, 현대바이오랜드, 코인테크, 호텔신라, 한솔케미칼, 포스코엠텍, 한원시스템, 대명에너지까지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오늘 이런 시장인데도 관심 종목이 하나가 나왔어요. 하나가 나왔는데 HCT입니다. HCT 같은 경우는 그냥 실적 말로만 좀 해드리자면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항이 지금 이 가격이에요. 9,200원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시장 밀리게 되면서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본까지 한번 볼게요. 일본까지 보는 이유는요, 여기 거래량이 많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 없는 조정을 좀 받아주고 횡보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시장 상황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지지선이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위에서 출발을 한다. 그러니까 화요일이겠죠. 화요일 날 위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11,000원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관심 종목으로 좀 포함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이 사상 최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준은 2020년 기준이거든요. 요거 그냥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는 게 차라리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크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HCT 매출액이 지금 400억에서 534억, 633억, 671억, 741억, 944억에서 예상치 1000억이 처음으로 넘죠. 그리고 영업이익 보게 되면 72억에서 104억까지 나왔다가 111억 기록을 하고, 작년이 112억이 나왔으면서 사상 최대였는데 올해가 한 번 더 뛰어넘죠. 한 번 더 뛰어넘습니다. 그 다음에 지배주주 순이익을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61억, 103억, 104억, 58억, 74억에서 이번에 106억. 사상 최대다. 근데 이 단기 순이익이 두 개가 있는데 뭘 봐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답은 하나예요. 그냥 EPS 보십시오, 차라리. EPS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EPS도 2019년에 842억, 1418억, 그 다음에 2021년에 1432억이었고, 2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상치가 1455원이잖아요.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보게 되면 2021년에 18,00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절반 수준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지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11,000원에서 11,300원 부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분기 실적이 단기 순이익이 안 나왔다라는 거. 이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4분기가 지금 단기 순이익이 적자였잖아요. 69원으로 적자였는데 이게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뭐 HCT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 날 되게 우울하게 지금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지켜보자고요. 미국 쪽에서 오늘 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저는 다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주에서는 금리나 얘기나 뭔가 호재 뉴스가 그래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